안녕하세요, 김희영입니다. 네, 오늘은 2023년 9월 4일이고요. 최근에 제가 뉴스를 하나 본 게 있는데, 그 뉴스가 2030 세대들의 퇴사와 관련된 그 뉴스였어요. 이게 참 퇴사라는 이야기가 뉴스에서만 나오는 이야기, 뭔가 나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제 주변에는 벌써 퇴사를 한 친구들도 많고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내년 3월까지만 직장을 다니고 퇴사를 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것들이 조금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남겨보고 있습니다. 7년 전의 직업에 대한 생각과 지금의 직업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좀 차이점을 어떤 걸 설명해야 될까를 생각을 좀 해봤어요. 갑질을 당해도 꾸역꾸역 회사를 다녔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 갑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퇴사를 생각하지 않고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곳이 있었어요. 그때 병원 홍보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 병원 홍보팀에서 일했었을 때는 저의 주 업무가 병원 사보를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보를 같이 만드는 팀이 있었던 게 아니라 홍보팀 내에서 제가 전담해서 그 사보를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혼자서 80페이지짜리 사보를 만들었고 계절마다 사보를 만들어야 됐었기 때문에 조금 촉박하게 좀 진행이 되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홍보팀에서 이 홍보팀 전체를 좀 총괄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의사 선생님이셨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인디자인을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거의 막 인쇄소에 붙들러 가면서 인쇄소 대표님한테 막 빌어가면서 제발 저 이거 오늘까지 수정해야 돼요 라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되게 막 그 현장에서 많이 혼나고 깨지면서 인디자인을 배웠는데, 그때는 인쇄를 하기 전에 사보 샘플을 가져가면 그 샘플을 보고 수정사항은 거의 한 기본으로 30-40개를 체크를 하셨어요. 거의 빨간 펜 선생님 수준으로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사진을 키웠으면 좋겠어, 이거는 글자를 더 키웠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수정사항이 되게 많았는데요. 이게 제가 분기별로, 4분기별로, 계절별로 사보를 만들다 보니까 짧은 기간 안에 수정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 그리고 많은 수정사항을 한꺼번에 이제 수정해야 된다라는 그 좀 압박감과 부담감 때문에 좀 수정사항을 한두 개 빼먹고 샘플을 만들어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분이 서류를 80장이 앞뒤로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뭉치잖아요, 서류 뭉치. 그거를 이제 제 얼굴에 탁 뿌리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서류를 탁 맞고 서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자리로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계셨던 분이 제가 알기로는 3개월을 못 버티고 그만두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제 전임자로에 있었던 분도 여자분이셨는데 3개월을 못 버티고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서류를 탁 던져서 제가 막 눈물이 막 날 것 같으니까 그분이 내 앞에서 울지 마라. 난 여자가 내 앞에서 질질 짜는 거 제일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복도에 나와가지고 막 눈물이 막 거기 앞에서는 얼굴이 터져라 참고 복도에 나와서 울었어요. 그래도 막 이렇게 울었었는데, 그럴 때도 제가 지금 인생에서 경험했던 갑질 중에 가장 심하게 그 갑질을 당했던 때가 그때였거든요. 그때가 제가 20대 중반이었어요. 또 사실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꾸역꾸역 3년 동안 그 회사를 계속 다녔거든요. 왜 그렇게 꾸역꾸역 다녔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안정감, 그리고 이 회사를 나가게 됐을 때 내가 도전을 하게 되면 도전을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도전을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전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어른분들이 항상 도전을 하면서 살아라 라고 해주시는 분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항상 두 부류의 부분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저도 제 밑에 후배들한테 혹은 동생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어른들에게 들었던 말을 그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삶과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로는 우선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도전하는 삶을 살아라.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걸 하라고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6년, 7년 지나고 나서 제가 직장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는데 그거는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권고사직 이후부터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저같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가 겹치고 경제 불황의 시기가 오면서 그 안정적인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정규직이어서 안정적이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언제든지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걸 몸소 경험하게 된 시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그 직장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요즘 뉴스에서 그렇잖아요. 뭐 2030 세대들 퇴사를 많이 한다 하면 그냥 회사 생활이 힘들고 버티기가 어렵고 단순히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인생과 나의 노후와 좀 나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그 갑질과 처우 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까 말까를 고민했다면 지금은 갑질과 처우의 그 이상으로 넘어서 내가 앞으로 나이 들면서 살아감에 있어서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돈도 열심히 모아야 되고 하는데 이거 내가 평생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회사로서의 경력보다는 요즘 저에게는 전문직으로서의 경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자신이 선택한 길이라면 그게 옳다고 말할 수 있겠죠. 뭐 누가 옆에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항상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 넌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돼. 조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선택한 길대로 가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는 늘 오는 것 같거든요. 나는 이 직장에서 평생 일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 직장이 하루아침에 망하거나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자영업자로 살아간다고 해서 계속 꾸준히 돈을 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선택한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원으로서 나 자신의 경력을 채워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고 전문직으로서 경력을 쌓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다.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평생 안정적이거나 쉬운 일은 없다. 이런 생각으로 조금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제가 당했던 갑질에 대한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뭐 하나 옳거나 그른 것은 없으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인가 살아갈 것인가 그 고민을 조금 더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옆에서 아무리 너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해도 고집이 있는 사람은 절대 꺾이지 않잖아요. 그 꺾이지 않는 자신감으로 주변에서 너 힘든 일이니까 절대 가지 마라고 뜯어말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패도 경험하다 보면 아 다시는 이 길은 가서는 안 되는 길이구나 하고 자기가 진짜로 스스로가 깨달아야 그게 진짜 자기 것이 되는 거니까 옆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뚝심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실패에 대한 대비와 준비를 스스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9월 4일에 영상 일기가 끝이 났는데요. 저는 오늘 달리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네요. 비가 조금 그치면 그때 나가서 달리기를 오늘은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다음 또 영상 일기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